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실용글 쓰기가 어떤 시험인지 여러분들이 안내하는 영택이라고 합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20점짜리 문제를 다루었고요. 그 다음 50점짜리 문제를 다루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0점짜리 문제를 다룰 겁니다. 그 다음 100점짜리가 끝나면 이제 200점짜리 문제를 다루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20점은 5문항이 여러분들에게 나오고요. 2문항, 2문항, 1문항입니다. 자, 소수령 하면 여러분들 되게 어렵다는 생각 하잖아요. 근데 항상 반복하는 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죠. 알지 못하니까, 제대로 이 평가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모르니까 못 쓰는 거예요. 모르니까 원하는 성취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이거 두 가지 다뤘는데요. 하나는 기평, 그쵸? 하나는 구나 절, 단어도 포함합니다. 구, 절 또는 문장 완성형. 자, 단어 및, 여기에 단어도 넣죠. 단어는 기평하고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져서 출제가 되죠. 보편적으로 이제 50점짜리는 이게 두 가지가 섞여져 있고요. 근데 20점짜리 같은 경우는 문장을 원하거나 그냥 단어를 원하는, 그러니까 단어를 원하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점과 50점 문제를 풀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처음 문제만을 볼 때에는 내가 이걸 풀 수 있을까? 불안함이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실제 문제를 풀어보니까 여러분들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유는 자,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수능이 됐던 교원 임용이 됐던 어떤 평가든지 평가의 목적에 따라서 그 평가를 이제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평가의 목적에 따라서 방향이 설정이 되고 그 다음 뭐죠? 유형이 이제 만들어지고요. 이 유형은 정말 중요해요. 똑같은 문제를 냈다, 여러분. 제가 만약 지난번에 다뤘던 것처럼 똑같은 문제를 교원 임용으로 출제했다. 그럼 절대 여러분들이 보던 식으로 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출제에서의 오류가 돼요. 왜? 가로가 쳐져 있는데 이 가로에 있는 내용을 이 주어진 글 안에서 찾아 쓰기 때문에 이건 여기에서는 절대 이렇게 출제가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전공의 능력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능력을 요구해요. 이 평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괄호가 나오던 문장을 완성하라고 하던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그 자료를 통해서 거의 다 해결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다른 것과의 차이가 되죠, 여러분. 다른 평가와 이제 차이점이 되고요. 그런데도 쓰는 것 자체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쓰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잘못 쓴 사람들이 많고요. 두 번째, 이 평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또 원하는 성취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충분히 20점, 50점은 자료만 제대로 분석하더라도 해결이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 생각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필기 400, 그 다음에 서술형 600. 근데 870점이 1등급이다. 이 평가에서는. 근데 왜 도대체 실제 평가를 보면 이 정도 점수 나온 사람들도 있고 당연히 400, 500, 600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 평가를 분석하면서 이 평가는 어떤 방법만 제대로 알면 평가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 유형이 유형을 제대로 알고
그 다음에 이것에 따른 방법만 제대로, 문제 해결 방법만 제대로 한다면 여기에서는 자, 최소한 350점 이상, 여기에선 최소한 450점 이상은 나온다. 아무리 못해도. 이건 최저로 제가 잡은 거예요. 뭐 평생 국어를 전공하고 뭐 그렇게 오래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지난번에 20점, 50점짜리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을 분명히 파악하셨을 거예요. 그쵸? 이제는 100점짜리 문제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200점은 전체를 풀지 않고요. 딱 하나 파트만 가지고 여러분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예를 제시하겠습니다. 자,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100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빵빵산업 구매부장은 보기와 같은 내용 구상을 한 후 신규 거래 제안서를 빵빵기업 판매부장에게 발송하려고 한다. 제안서에 들어갈 내용을 조건에 맞게 쓰시오라고 했어요. 보기를 한번 보죠. 경어체로 표현하겠다. 그러니까 높임을 사용하겠다는 거죠. 빈칸에 들어갈 본문은 한 문단으로 작성해라. 1문단. 여러분, 요지에서 나와 있지만 실제 서술형에서 어떤 거로 감점을 하냐. 이게 점수가 주는 게 아니라 감점 대상이 있습니다. 그 감점 대상은요. 뭐 하나하나 제가 다 찾아서 제시했는데요. 기호를 쓰라고 했는데 기호를 안 쓰는 경우. 여러분들이 기호 여기 나와 있잖아. 채점 때문에 그래요. 채점 때문에 기호를 쓰라는 조건이 걸려요. 여기에 그냥 기호 나와 있는데 왜 이걸 또 써? 쓰라고 하면 쓰면 돼요, 여러분. 간단하게. 또 하나의 단어를 써야 하는데 2개의 단어를 썼어요. 당연히 감점의 대상이 되겠죠. 3어절로 쓰시오, 4어절로 쓰시오 있는데 그걸 넘어섰다. 무조건 감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사를 잘못 썼다, 띄어쓰기를 잘못 썼다, 맞춤법을 잘못 썼다, 무조건 감점입니다. 그 다음에 주어진 문단으로 문단으로 2문단으로 작성할 거, 3문단으로 작성할 거 무조건 감점입니다. 그래서 서술형의 이제 100점부터는 100점과 200점은 50점, 20점과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조건에 얼마나 충실하냐가 여러분들 점수를 받을 수 있느냐, 못 받느냐로 나누어져요. 자, 조건에 충실하냐, 충실하지 않냐. 최대한 그 조건을 맞춰야 돼요. 빈칸에 들어갈 본문은 한 문단 쓰라 했는데 2문단 썼다. 문단 나누기는 어떻게 하죠? 들여쓰기로 나누잖아요. 근데 자, 이렇게 2개의 들여쓰기가 됐다. 그럼 여러분 무조건 감점 대상이 되는 거죠. 들여쓰기가 2군데가 나온다. 다음 항목을 항목당 한 문장으로 나열된 순서대로 쓸 것. 제안의 이유, 거래를 제안하고 제안서를 보냄. 당사의 현황, 빵빵 지역의 21기업 판매점을 개설, 공구 관련 제품 판매, 동지역에서 70% 점유율 확보. 기사와 인연이 닿지 않아서 기사 제품을 취급하지 않았음. 이걸 완성된 문장으로 쓰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쉬운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자, 최근 소비자로부터 기사의 제품을 찾는 주문이 증가, 판매하고자 함. 정식으로 거래 신청, 제안 검토 바람. 자, 그래서 우리의 주인공 빵빵산업의 구매부장은 이렇게 구상을 했어요. 자, 신규 거래 제안서를 빵빵기업 판매부장에게 보내려고 하는데 자, 이렇게 써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이제 메모를 한 거죠. 이 메모를 완성을 시키라는 거예요. 이 메모를 바탕으로. 조건에 맞추어서. 그리고 다음 자료 중에서 첨부 자료를 2가지 선택할 거예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죠. 전시 계획서, 기존 외주 거래 조건, 신규 납품 단가표, 당사 홍보 자료, 부품 관련 자료, 판매점 현황 자료. 이건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100점, 200점 문제는요. 100점, 200점 문제는 20점, 50점 문제보다는 약간, 그러니까 조건이 걸려 있는데 이건 좀 쉽고 이것 좀 어렵고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조절이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오, 100점, 200점짜리인데 이렇게 쉬워 하는데 그 다음 조건을 들어가면 오, 이거 헷갈리네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
그래도 쉬운 문제를 여러분 제시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린 문제는 언제든지 여러분 시험 볼 때 여러분 눈앞에 나타나는 실제 기출 문제예요. 당연히 컴퓨터가 뚜루루룩 해서 이제 낸다지만 그 문제도 다시 한번 다 재구성하거나 검토하면서 이제 검토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완성도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아주 뭐 어마어마하게 바뀌거나 그러진 않지만 완성도는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또다시 검토하고 또다시 재구성하고 그러니까 어떤 틀 전체를 다 바꿔버린다. 그럴 바에는 삭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볼 문제들이에요. 지금 다루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요. 자, 시험 글쓰기 한국국어능력평가협회에서 시험 글쓰기 기출문제를 처음으로 이제 제시한 거거든요. 자, 소비적 미래를 창조하는 주빵빵 산업. 문서번호 2016-345. 자, 수신 주빵빵기업 판매부장 김빵빵님 기하. 발신 주빵빵 산업구매부장 서빵빵. 제목 신규 거래 신청의 건. 내용 다음과 같습니다. 귀사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귀사에서 거래 신청에 동의하신다면 즉시 담당자가 방문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억을 작성하라는 문제죠. 귀사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귀사에서 거래 신청에 동의하신다면 즉시 담당자가 방문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자료 뭣 일부, 무엇 일부. 자, 제안서를 쓰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선 보내는 주체와 받는 대상을 지칭한 용어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또 반복되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은 항상 그 자료에 있다. 자료 분석 능력이 요구된다. 자, 그래서 보시면 방금 보는 것처럼 자, 빵빵부장이 앙빵부장에게 신규 거래 신청권을 하는데 귀사의 발전을 귀사에서 뭐뭐 하면 자, 이게 다 여러분들 답을 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된단 말이에요. 귀사 당사라는 표현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주체는 당사, 받는 대상은 귀사로 표현하면 된다. 이제 조건을 살펴보자. 빈칸 기억은 1문단 6문장을 써라. 그럼 무조건 지켜져야 돼요. 자, 5항목을 제시하고 항목당 1문장을 나열된 순서를 쓰라고 했으므로 총 5문장을 작성하면 된다. 6문장 이내로 쓰라 했어요. 근데 6문장 이내로 쓰라 했잖아요. 6문장 써야 되겠구나? 아니요, 여러분. 자료를 보세요. 자료를 보시면 5개 항목이 주어져 있어요. 항목당 1문장을 한 문장으로 쓰라고 돼 있잖아요. 그 총 5항목이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것, 그 다음에 이것. 그래서 실제 요구하는 것은 이 5개 항목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6문장 이내로 쓰라고 했는데 5문장 쓰란 말이에요. 항목이 5개니까. 당사는 제안의 이유, 거래를 제안하고 제안서를 보낸. 그럼 당연히 누구 얘기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점짜리부터는 조금 머리를 써주셔야 돼요. 우리가 니네에게 거래를 제안하고자 하여 제안서를 보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채점을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이것들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영향을 미치겠죠. 100% 그대로 쓰면 좋겠지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 부장이 자기가 메모한 거잖아요. 메모하는 것을 완성을 시켜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완성을. 당사 현황, 빵빵지역의 21개 판매점을 개설, 공구 관련 제품 판매, 통지역에서 7% 점유율을 확보. 그럼 이걸 문장으로 만들어주시면 되죠. 한 문장으로. 당사는 빵빵 지역에 21개 판매점 개설하여 공구 관련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동지역에서 70%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순서를 쓰라고 했으니까 자, 이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귀사와 인연이 닿지 않아서 귀사 제품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면 돼버리네. 지금까지
지금까지 기사와 인연이 닿지 않아서 문장을 완성시켜주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런데요, 100점짜리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많이 나와요. 기본 이걸 테두리로 하되 완성을 시켜주라. 자, 최근 소비자로부터 귀사의 제품을 찾는 주문이 증가하고 있어서 당사에서는 귀사의 제품을 판매하고자 합니다. 그쵸? 항상 누가 무엇을 이런 것들이 이제 문장이 완성된 문장이 돼야 되는 거죠. 자, 봐세요, 여러분. 잠깐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최근 소비자로부터 귀사의 제품을 찾는 주문이 증가하고 있어서 판매하고자 합니다. 의미 전달이 되나요? 안 되죠, 분명히. 그러니까 그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미가 전달될 수 있도록 문장을 완성시키는 건데요. 자, 그래서 문장 성분들이 들어가야 돼요. 뭐 이렇게 거창한 말 쓸 필요가 없이 최근 소비자로부터 귀사의 제품을 찾는 주문이 증가하고 있어서 판매하고자 합니다. 무가 무엇을 빠져있죠? 우리가, 니네의, 자, 이거예요. 정식으로 거래 신청 제한 검토를 합니다. 이에 정식으로 거래를 신청하며 향후며 당사의 제안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바람하니까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어렵진 않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근데 문제 유형 다양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좀 쉽거나 중간 정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쉽거나 중간 정도. 자, 그런데 어디에서 여러분 틀리겠어요? 방금 전에 이런 부분. 문장이 완성이 안 돼요. 얘가 없으면. 그대로 붙여 쓴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100점짜리에서 저런 게 생각보다 많아요. 자, 그리고 조건, 첨부 자료. 그러니까 이걸 되게 쉬운 시험이에요. 이걸 토대로 해서 쓰기 때문에 맨땅에 헤딩을 해라가 아니라 이 부장이 고민했던 메모를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걸 가지고 이제 완성을 시켜라. 제대로 된 제안 내용을.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의 노력은 들여야 되겠죠. 자, 첨부 자료 2개는 뭐냐. 여러분들이 내용을 우선순위라는 용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 전시계획서, 기존 외주식 거래 조건, 신규 납품 단가표. 자, 이건 요구할 게 아닌 것 같은데. 자, 이쪽에서 보낼 게 아닌 것 같은데. 기존 외주 거래 조건, 이것도 아닌데 지금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이게 필요하다고 거래하자고 요구하는 거죠. 요청하는 거잖아요. A가 B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게 들어갈까요? 내가 아쉬워요. 사람들은 엄청나게 찾고 있는데 아니 당신들 우리하고 거래해라. 그래서 앞에다 뭘 제시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많은 판매점을 가지고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홍보가 돼야 되겠죠. 이 자료는 신규 거래 신청 관련 제안서예요. 내가 상대에게 제안하는 거죠. 우리가 자신들과 거래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다. 제안서의 내용의 핵심은 상대와의 거래를 제안하는 것으로 당사의 현황에서 자신들의 판매 능력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다. 그러니까 우리들하고 거래했으면 좋겠다. 자, 그렇다면 이는 거래와 관련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홍보와 관련된다. 따라서 이 내용을 보충하기 위한 당사 홍보 자료와 판매점 현황 자료. 우리 일에 너네 우리하고 같이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 쉽죠? 이 시험은 연습만 하면요. 올라갈 수 있는 시험이에요. 자, 오죽에 쓰면 제가 이제 주관적, 개인적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제가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만큼 왜 이 시험과 상관없는 내용들이 수업이 되고 왜 이 시험과 이 시험에서 출제되는 것들이 안 다루어지지? 그리고 소수령이 가장 중요한 파트인데 소수령은 어떻게 연습하냐에 따라서 유형을 알고 그 방법을 알고 어떻게 연습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충분히 덤벼들 수 있거든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어떤 역할? 참가 방패 역할을. 자, 전 평가와 관련해서 항상 여러 가지 평가를 다 참여해봤고, 그래, 재개발과 관련해서 항상 재개발이야, 재개발. 근데 처음 개발할 때부터 참여하면 좋겠는데, 근데 오픽은요,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게 아니라 미국 어느 학회에서 개발한 건데요. 자, 완벽한 평가는 또 없어요. 제가 보면. 저희가 이제 수많은 평가를 담당했는데, 일주일 내내 저는 평가 문항을 다루고 살아요, 항상. 지금 이 실용글쓰기가 아니라 또 수많은. 자, 보고서 작성. 이제 짜자잔 하고 우리의 주인공이 나타났어요. 200점 만점이에요. 200점 만점의 주인공. 가에서 다를 활용하여 다음 글쓰기 계획에 따라 핀테크 사회에 대한 전망을 주제로 보고서를 쓰시오. 자, 근데 이제 200점짜리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요. 여러분, 200점짜리들은 보통 처음에 이렇게 글쓰기 계획이 주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200점짜리는 글쓰기 계획,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 이런 식으로 글쓰기 계획이 주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글쓰기 계획이나 계획이 하여튼 주어져 있는 경우가 여러분에게 되게 많이 출제됩니다. 제가 한번 앞을 넘겨보고 있는데 거의 글쓰기 계획을 먼저 이렇게 제시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딱 두 가지 유형이에요. 200점짜리는. 먼저 이렇게 글쓰기 계획을 먼저 제시해서 1문단은 이렇게 쓸 것이고 2문단은 이렇게 쓸 것이고 3문단은 이렇게 쓸 것이고 4문단은 이렇게 쓸 것이다. 이런 유형이고요. 두 번째, 자, 자료를 제시하고 개요를 제시하는 유형. 사실 개요도 이것과 똑같죠. 개요 같은 경우도 1문단, 2문단, 3문단.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자, 이게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료를 제시하고 개요가 나오든 글쓰기 계획을 제시하고 이게 나오든 간에 이게 조건에 해당이 돼요. 자, 조건에. 그러니까 1문단, 가를 활용하여 210에서 240자를 써라. 핀테크 개념을 한 문장으로 정의할 것. 핀테크 사회의 목표와 정부 정책을 쓸 것. 자, 2문단, 나를 활용하여 230에서 270자를 써라. 구체적인 수치는 핀테크 사용자의 비율 32%만 직접 언급하고 연령대별 소득 수준별은 사용을 주도하고 있는 그룹만 분석적으로 쓸 것. 마지막 문장은 지역별 사용 비율이 고르게 나타나는 이유를 추론하고 이런 게 이제 미치는 거지. 근데 생각보다 쉬워요. 자, 모바일 보급률이라는 단어를 활용하여 쓸 것. 다를 활용하여 230에서 210자 쓴데 단점을 먼저 쓰고 장점을 써라. 그 다음 4문단은 효용성과 투명성 높이는 핀테크 사회 이런 장점을 누리기 위해 해야 할 사회적 노력을 2가지 이상 쓸 것. 200에서 220자. 어떤 일이 있어도 모두 자료에 주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낯설 뿐이지 자료에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답을 쓸 수 있는 안내가 되어 있어요. 자, 200점이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00점짜리, 100점짜리가 결합된 유형이다. 그러니까 이제 분량이 얘들이 결합되니까 한 2배에서 한 3배 정도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조건이 더 이제 구체화되죠. 보통 조건이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 그러니까 보통 조건이 4개 정도가 주어진 경우가 되게 일반적으로 출제되는 경향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단만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나머지 똑같은 방법으로 접근하면 되거든요. 2007년 아이폰의 출현과 핀테크 제가 이제 그 부탁을 받고 썼던 교재는 이것들이 하나하나 다 설명이 돼 있죠.
자, 2007년 아이폰의 출현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이 대중화되었다. 스마트폰의 대중화는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현장에서 현금으로 결제하는 기존 금융 서비스 이용 방식을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용한 간편 결제로 변화시켰다.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핸드폰으로 이체하는 걸 은행에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얼굴은 21세기인데 나머지는 20세기형 또는 19세기형으로 살아가지고 그거 되게 편하던데요. 이러한 변화는 기존 금융의 스마트폰으로 등으로 대변되는 개인용 모바일 디바이스, 즉 기술로 지칭되는 ICT를 융합하여 더욱 빠르면서도 쉽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 방식이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조건이 뭐였어요? 한 문장으로 쓰라 했어요. 그쵸? 딱 한 문장으로 제시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어느 게 중요하냐? 핀테크의 개념을 요약해서 한 문장으로. 핀테크가 무엇이냐? 핵심 키워드를 읽어야죠. 기존 금융 서비스 이용 방식을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용한 간편 결제로 변화시켰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금융의 스마트폰으로 대변되는 게임용 모바일 디바이스, 즉 기술 금융자로 지칭되는 ICT를 융합하여 더욱 빠르면서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다. 이게 핵심 키워드죠, 여러분. 그렇죠? 보세요. 기술로 지칭되는 ICT. 그러니까 이 ICT로를 넣어도 되겠네. 이러니까 딱 한 문장으로 압축되잖아요. 키워드. 어떤 게 핵심이냐? 금융회사 ICT 기업 대표들 등 국내 핀테크 기업 사회 관계자들은 2019 3월 20일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련한 핀테크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 모여 현금과 카드 위주의 결제 환경을 바꾸고 지갑과 수수료가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카드가 왜 수수료가 없어? 저는 근데 현금, 아직도 동네 가면 현금을 쓰는데. 자, 현금과 카드 위주의 결제 환경을 바꾸고 지갑과 수수료가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사회적 목표에 해당이 되죠. 다시 한번 앞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핀테크 사회의 목표, 정부 정책. 그럼 이제 정부 정책만 읽어내면 되겠네요. 벌써 읽었잖아요. 들의 과감한 도전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정책 의지를 강조하면서 핀테크 사회는 민간 사업이 주도하고 정부 정책은 뭐죠? 정부 정책은 거래 안전성을 보장하는 국가금융정보 보안 시스템 구축, 개인금융정보법 개정, 핀테크 이용자를 위한 세제 혜택 등 핀테크 방식의 금융 거래를 보호하는 지원 방식. 자, 그러면 크게 이야기를 하면 정부는 뭐 하겠단 말이에요? 이 하위 내용들, 등. 그러니까 이걸 A라고 하죠. A, B, C, D 등 결국은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핀테크 방식의 금융거래를 보호하고 지원한다. 정부 정책이 나왔죠. 자, 출처가 나와 있는 경우는 출처를 밝혀줘요. 무조건 가급적 출처를 밝혀주세요. 자, 정리를 했습니다. 한 문단을, 1문단을. 핀테크란 금융과 기술을 융합한 금융 서비스다. 또는 ICT를 결합한 금융 서비스다. 뭐 이렇게 접근해도 되겠고요. 핀테크 사회의 목표는 현금과 카드 위주의 결제 환경을 바꾸어 지갑과 수수료가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 기업이 주도하고, 자, 정부가 거래 안전성을 보장하는 국가금융 정보 시스템 구축, 개인금융법 개정, 정보법 개정, 뭐뭐를 위한 뭐뭐를 지원한다. 자, 이 내용들에서 핵심 중심 문장을 읽어내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주어진 자료에서 중심 문장을 읽어내는 능력. 자, 어려워 보이죠? 그럼 100점짜리나 50점짜리를 접근한다고 생각하고 각 문단을 접근하시면 부담감이 되게 많이 줄어요.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서술형 20점, 50점, 100점, 200점을 다 설명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보통 50점 유형이죠. 그래서 문단이 보통 4개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의 문단이 제대로 작성하면 50점씩 주어지는 형태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실용 글쓰기가 어떻게 변하고 자, 어떻게 유형으로 출제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안내를 했어요. 여러분에게 유용했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은 여러분들 실제 문법 뭐죠? 실제 글쓰기에서 문제가 되는 여러분들 항상 틀릴 수 있는 띄어쓰기와 원고지, 작성법 그걸 뭐가 대단하다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냐는 말이에요. 딱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출제가 자주 되는 것들을 정리해서 자, 여러분에게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자, 다음 시간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오늘 이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